이 그 제목이 좀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사고 기반의 공간정보기술 R&D 정책 플랫폼. 플랫폼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앞에 플랫폼 뭐 뒤에 플랫폼 뭐냐 이렇게 앞에 플랫폼은 뒤에 플랫폼의 플랫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플랫폼 생각 어떤 사상 철학을 가지고 공간정보 정책을 플랫폼화하자 하는 게 이게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고는 뭐 그렇게 사용된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그 정의를 보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구조나 논리를 하나 이제 찾아내서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의 참여자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걸 플랫폼 사고, 플랫폼적 사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R&D 이 정책도 상당히 그런 사고에 그런 사고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우리 신당희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군산대학교 남광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은 제가 발표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R&D 작업이 1995년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1차 연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 한 18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1,400억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거죠. 아마 여기 이 중에서도 R&D에 참여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R&D에 참여했던 아웃풋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쓰이는지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오늘 그런 분 한 분도 안 오셨군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왜 R&D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 근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니고 다 예측을 했었는데 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간정보 기술을 우리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를 융합 기술이다. 공간정보 기술 자체가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그 영역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야하고 융합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 공간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대상 부분이 있고 정보기술이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대상 분야가 융합돼가지고 이게 정보기술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정보 서비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가능하겠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웹포털에서 지도정보 서비스 하지 않는다면 뭐 이래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 공간정보기술 활용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 행정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에 많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정보기술이 우리 국내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이미 우리 공간정보 기술은 그런 국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인식을 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환경이 변했을 때 그런 공간정보 R&D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R&D를 사업한 주요 구조를 보면 이런 식이죠.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비를 줍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다 주죠. 백기발기 쪽에서 이제 연구비를 주죠. 그럼 이 개발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일종의 기술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이제 R&D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그 제품화나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기업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서 시장이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평이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간정보기술 R&D는 전문가 집단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기업이하고 주로 이 연구기관 중심이 많죠. 국제 연구기관 중심이 많죠. 그래서 R&D가 이제 여기서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럼 개발된 기술을 상용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상용화 작업은 누가 하냐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면 대기업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 창업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기존 개발된 기술, R&D 개발된 핵심 그 기술을 가지고 상품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품화 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용자는 누구냐면은 실제 수요자, 공공기관이나 또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전문가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여기에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R&D 혁신 방법론이 이 폐쇄 제품의 이런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만 현재 보면은 뭔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부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시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서 연구에서 끝나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마켓으로 가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이 공간정보기술 R&D 혁신 방법론은 이렇게 폐쇄형 방법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 과제를 기획을 해가지고 뭐 과제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릴 테고요. 기획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는 기관이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나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뭘 연구를 하는지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간정보기술 R&D가 굉장히 그 관련성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가 되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같은 기관 내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의 기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단절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R&D를 하고 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추가 개선과 발전이 필요로 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이 R&D를 하는 것은 R&D 자체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상품화돼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즉 R&D를 끝나면서 시장의 변화나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R&D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R&D 해가지고 1년 내에 돈 벌 수 있다면, 상품화할 수 있다면 왜 그거를 기업이라지 국가에서 그걸 합니까? 적어도 몇 년은 걸려야 될 일을 단기적으로 그의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시작했으면 12월이나 그 다음 1월에 그 성과가 뭐냐 이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한 그 성과를 잘 받기 위한 또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 현상과 일어나는 일과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가치 사슬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기술 R&D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 이거는 이제 좀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제 그 시행이 되겠죠. 기획은. 그렇지만 실행은 국가나 그 산학연 전문가들의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R&D가 개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술 관리는 그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것은 뭐 관련 연구기관이나 주로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되는 기술이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항상 실용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개방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방은 누가 이 시장 수요를 누가 판단하느냐? 항상 이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이 수요자들의 수요를 판단을 해서 여기서 개발되는 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 기술 개발의 가치 사슬 중간에 개발된 공간정보 기술을 계속 제공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하는 게 기본적인 그 가치 사슬에서의 기존의 가치 사슬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폐쇄형 혁신 방법론에서 개방형 혁신 방법론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 내부적인 폐쇄적인 요안에서 연구를 해서 아웃풋을 내보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밖에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전략을 하고 이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이미 상당 부분 좋은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좋은 것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럼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개발된 많은 부분들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보내는 그런 인사이드 아웃 전략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과 분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 전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게 여기서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를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정책 자체를 개방형으로 가는데 그 외부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부에 있는 것도 가끔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이런 메커니즘이 잘 움직이고 작동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하자는 것이 저희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플랫폼의 개념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기술 R&D는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본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그 인프라를 역으로 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가 전략이 될 거고요. 이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전략은 아웃사이드 전략이 되겠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의 기본에 이루는 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고 빙킹에서 하자는 것. 여기서 제가 사고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기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이 주로 본다면 공유하고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아웃사이드 전략이나 인사이드 아웃 전략이나 이 전략들은 공유와 소통에 의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이 전략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간정보기술 R&D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공간정보 R&D 정책 플랫폼의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면은 대충 이 부분이 뭐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대충 이렇게 된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이 안에서 공통된 그 구조나 논리는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표준화될 수 있는 룰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안에서 사용자들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일 텐데 그 인센티브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정책 플랫폼에 참여하는 원장들의 인센티브는 우선 기존에 개발된 여러 가지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1차에서부터 3차까지 개발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듀얼 라이선스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로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참여자들이 개방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기존의 기업들이 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시범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검증은 여기 OSCO의 인큐베이션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영역 플랫에서 하고 있는 실내 테스트성 여기를 통과한 이런 오픈 소프트웨어들은 이 오픈소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국가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행정기관들이 오픈소스 이 GIS 소프트웨어를 좀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서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가 될 때 오픈소스 프로젝트 발주를 유연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적어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오픈소스 공간정보 시대 R&D 정책이 왜 이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탈리스트를 진 에바스라는 분이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플랫폼이 되려면은 둘 이상의 관련 그룹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대학이나 많은 대학들이 있고 연구소들이 존재를 하죠. 또 상업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술을 빠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벤처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소비자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런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또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정책은 공간정보기술 R&D 정책은 둘 이상의 관련 그룹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그룹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조정될 때 이득을 발생해야 된다. 충분히 여기서 이득을 발생한다고 이제 보는데, 첫째는 최종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공급받는다면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 겁니다. 적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증가할 테고요. 그다음에 상업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소비자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거나 내재화할 수 있다면 기업의 수익을 증가할 수가 있겠죠. 현재 같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독점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검증이 된 그런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준다면 도와줄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예산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일정 때문에 사장된 연구물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장된 연구 성과물들을 공개를 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은 이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관련 그룹들도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참여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중개자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조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가능하죠. 이미 R&D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하고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그룹 간에 소통이 지금 많이 부재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관련 프로젝트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비용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 비용이나 검색 비용 상당히 높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와 공급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필요로 하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이 존재하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간정보기술 R&D 이 정책은 굉장히 플랫폼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플랫폼화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 GIS 소프트웨어가 갖는 이런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GIS 소프트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복잡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의 구분화라든가 관련 검색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험자의 성격이 많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 써서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입소문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크지아스를 처음 우리나라 제일 먼저 쓰기 시작된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토연구원에서 89년에 아크인포를 처음에 들여왔어요. 국내 처음으로. 그럼 그 이후로부터 국내 이제 그때 PC 아크인포였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내 그 PC 아크인포 아크지아스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됐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 경험자의 성격이 많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와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하나 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과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들, 이 특성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한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것은 그 블루나이 그 인터넷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쓰는 플랫폼 전략 중 그것을 이제 인용한 건데 첫 번째 제품 구분하고 편리한 검색과 관련해가지고 그 오픈소스 GIS 그 역할별로 검색 기능을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버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별로 유무상 여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치 사슬별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러한 그 활동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커뮤니티들이 만나서 관련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그 정보 제공 수집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그런 정보 제공 수집과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정보센터를 운영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정보 기술 R&D 정책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폐쇄형 혁신 이 혁신 방법론에서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꾸자. 개방형으로 바꾸는데 그 개방 중요한 것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쪽으로 바꾸고 구조 체계를 지금과 같은 수직적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하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획을 할 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상당히 기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자. 미래 기술만 찾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목표로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체계 속에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외부에 있는 기술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필요하면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갖다 받아서 쓰자. 그런 전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단했거나 아니면 완료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내보내서 오픈시켜서 외부에 내보내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기술 R&D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 혁신 방법론으로 바꾸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이론으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자.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론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R&D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R&D에서 원천 기술 개발해서 해외 수출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이론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둔다. 그래서 우리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이런 인식 전환에서 기존의 공간정보 기술 R&D 사업을 지금 같은 독점 체계가 아니라 오픈소스 전략 사고로 바꾸자, 전환하자.
그래서 거기서 개발되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개발 시작할 때부터 다 오픈하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면 오픈하자. 여러 가지 그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 이제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앞으로 하는 것도 다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자. 정책 자체를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사용자들한테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이 오픈소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공짜다. 둘째, 믿지 못한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정보 제공을 그냥 개인이 누가 아무나 하는 것보다 적어도 공식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한다면은 국가 R&D를 이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부식될 거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오픈소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오픈소스 시장을 활성화해가자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공간정 기술 R&D 정책 플랫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